자동왕 유태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왕입니다. 오늘은 스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킬을 잘 쓰면은 이 에이전트의 활용 범위가 정말로 넓어지거든요. 두 번에 나눠서 다룰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빌트인 스킬, 이 에이전트 샐러드라는 앱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스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말을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텍스트로 된 것만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답변도 텍스트로 된 것만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GPT나 클로드 이런 거 이제 쓰시면은 얘네들이 뭐 PDF도 읽고 엑셀 파일도 읽고 이러잖아요. 사실 그거는 AI 능력이 아니에요. 이 컴퓨터에 그런 파일들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 LLM은 이제 LLM 자체가 이거를 처리를 못하니까 이제 컴퓨터한테 그거를 요청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내가 못하는 건데 네가 좀 해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에서는 아, 얘가 이런 요청을 했네 이러면서 얘가 자체로 읽지 못했던 뭐 PDF나 이미지나 이런 파일들을 이제 텍스트로 변환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얘한테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걔가 가지고 지가 이제 읽을 줄 아는 척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킬이라는 것은 그 에이전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기능들을 빌려서 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스킬이라는 것은 에이전트의 능력이에요. 에이전트한테 주어지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에이전트한테 붙어 있겠죠? 에이전트를 한번 눌러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킬들이 나옵니다. 파일 읽기, 파일 쓰기, 파일 목록은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샐러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폴더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파일들이 생겨요. 혹은 얘한테 파일을 만들어 달라 그럴 수도 있겠죠. 얘가 만든 파일을 그 리스트를 불러오는데 요 리스트 스킬이 쓰이는 거고, 목록 스킬이 쓰이는 거고, 그리고 요 파일을 생성하는데 파일 쓰기 스킬을 쓰는 거고, 그 파일을 읽을 때 요 파일 읽기 스킬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개는 만약에 얘한테 어떤 뭐 파일 작업을 시켜야겠다 싶으시면은 뭐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파일 업로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그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나 슬랙에서 여러분들이 에이전트에게 이제 파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 파일을 제가 받아갖고 바로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온오프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나중에 이제 기능을 추가하긴 할 건데 카카오 챗봇이나 이런 것들에 붙인다 라고 하면은, 그러한 챗봇들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파일을 나에게 보낼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킬은 내가 신뢰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한다 라고 하시면은 꺼두시면 좋고,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내가 파일 계속해서 올리고 얘랑 대화하면서 뭔가 작업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이 파일 업로드를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파일 업로드는 일단 끄고 얘한테 한번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게요. 아, 네, 여러분 슬래시 하고 리셋을 치시면은 지금 얘랑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프롬프트나 파일 같은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얘랑 이제 나눴던 대화들, 쓸데없는 내용이 이제 이전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프롬프트가 오염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굳이 이제 얘가 기억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리셋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딸기 사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사진이라고 이해를 하네요. 네, 이미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듣고 있고, 이제 파일을 하나씩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이제 워드 파일인데 뭔가 이 내용을 읽었죠? 네, 내용을 읽었고, 뭐 한글 파일도 한번 보내볼게요. 네, 한글 파일도 아주 기깔나게 읽고 있습니다. 이 폴더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내가 파일을 업로드를 했다. 그러니까 파일을 이제 봇한테 전송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 샐러드 폴더에
내 폴더에 업로드에 이렇게 파일들이 저장이 됩니다. 네, 이건 제가 아까 보내면서 테스트를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트하고 작업을 했을 때 이제 파일 보냈을 때 이제 내 컴퓨터에 계속해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캐시라는 게 있어요. 파일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HWPX 파일은 15KB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파싱이 된 요 데이터는 이제 2KB 남짓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요 LLM은 그 한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에이전트 샐러드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것을 이제 계속해서 저장을 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파일을 한번 읽힌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참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것을 변환하는데 또 그만큼의 토큰을 또 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힌 파일들을 요 캐시라는 곳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두고 있다. 네, 라는 것을 뭐 굳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알고 계시면 뭐 좋다. 네, 이런 것도 있다. 알고 쓰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한테 내가 가진 파일들을 다 넣어 놓고 그리고 작업을 뭔가 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여 넣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 물어볼게요. 지금 워크스페이스에 어떤 파일이 있지? 물어보면은 이런 파일들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예, 그러면은 2번을 한번 엑셀 파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 통계 뭐 이런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요 에이전트에게 메신저로 파일을 보내셔도 되고, 이제 얘에게 내 파일을 다 덤프해 놓고 그런 다음에 알아서 좀 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워크스페이스에 파일을 넣어서 업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스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웹페이지 가져오기는 그 웹 패치라고 부르는데,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를 사용하듯이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 웹사이트를 띄운 다음에 이제 그거에 있는 정보들을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텍스트 데이터들을. 한번 물어볼까요? 웹 패치가 뭐야? 웹에서 내용들을 가져오는 기능이다. 네, 뭐 그냥 그겁니다. 이제 가상으로 띄우고 거기 있는 정보들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브라우징을 하거나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띄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오늘 중앙일보 헤드라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헤드라인이라고 하네요. 네, 호르무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맞는 것 같죠? 네, 요 웹 브라우저라는 기능은 요 웹페이지 가져오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요거는 그냥 바로 띄워가지고 거기서 있는 내용들을 그냥 바로 긁어갖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면은, 요 웹 브라우저 기능은 직접 얘가 웹 브라우저를 제어를 해서 뭔가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아래에 어떤 설명이 있죠? 네, 익스텐션 다운로드라고 이제 뭐 있죠. 요거를 이제 까셔야 돼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런 파일이 다운로드 될 거거든요. 이제 압축을 푸시고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서 확장 프로그램 관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개발자 모드라는 거를 켜주셔야 돼요. 네, 켜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깔리거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은 웹 브라우저를 끄고 한번 대화를 걸어볼게요. 힐링 영상 틀어줘 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는 유튜브는 직접 틀어주거나 재생까지는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웹 브라우저 요거를 켜고 저장을 누르고,
요 에이전트 샐러드를 누르셔서 보면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지금 유튜브 들어가 볼래? 일단 유튜브 들어가. 그러면 얘가 유튜브에 들어갔습니다. 오. 갑자기 힐링 빗소리를 갔어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건너뛰기 눌러봐. Smart nutrition apps, inventory trackers, onboarding tools, you name it. And if the only thing stopping me from making the app is the idea, then why not build an app that gives me endless app ideas? So 네. let's make it. Pro tip. 이건 안 됩니다. 건너뛰기는 안 되네요. Then I drop the prompt direct. 네, 뭔가 영상을 틀어줬네요. 네, 영상을 멈춰줬죠. 네, 이런 식으로 웹이 제어가 됩니다. 이것 또한 이제 지금 제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제 내가 쓰는 샐러드에서만 여시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할 때는 웬만하면 닫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스킬 한번 볼게요. 터미널 명령어라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터미널을 쓸 수 있는 기능이죠. 예시로 한번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컴퓨터 램 사용량이 어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채팅에서는 유태형님의 컴퓨터 램을 사용량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켜고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꾸 못한다 그러죠? 터미널 됐는데 제가 보기엔 GPT 모델에 이 펑션을 안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모델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GPT-4를 한번 써보자. 바로 해주네요. 네, 모델 문제였습니다. 네, 나노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펑션을 안 받게 되어 있나 봐요. 네, 제가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5.4에게 부탁하니까 바로 실행을 해주죠. 제가 좀 헤맸는데 터미널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래픽 화면 말고 터미널을 열어서 이제 훨씬 더 좀 확장성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내 컴퓨터에 자유롭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면은 말 그대로 내 컴퓨터 전체를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만 쓰시고 위험한 거 쓰지 마시고 네, 그러시면 됩니다. 이 터미널을 이제 썼을 때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쓸 때 이제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한 개 한 개 눌러갖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CLI는 뭐냐면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터미널 같은 데서 개발자들 쓰는 거 있잖아요. 명령어를 입력해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LLM은 텍스트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 클릭을 해서 이제 쓰는 것보다 이제 명령어를 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LI를 지원하는 어떠한 서비스들을 깔아놓고 쓰시면은 내가 직접 그런 서비스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클릭을 하지 않아도 이 에이전트가 CLI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 대신 서비스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확장성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다음 스킬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메일, 구글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 얘네들은 뭐냐면은 GOG CLI라는 게 이제 필요해요. 얘가 뭐냐면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있잖아요. 뭐 구글 시트라든지 구글 독스라든지 뭐 지메일, 구글 캘린더 이런 것들. 네, 이런 게 사실 그 서비스에 직접 들어가서 쓰지 않아도 API라는 것으로 개발을 해서 연동을 해서 쓰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LI로 쓸 수 있게 누군가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GOG CLI라는 건데 이제 요거는 검색해 보시면은 까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GOG CLI라고 치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인스톨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스킬에 지금 이 맨 아래로 내리면은 요 부분에 그 설명이 떠 있을 거예요. 네, 그대로 이제 따라 하시면은 이제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관련된 방법들은 이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직접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GOG CLI 쓰는 법 뭐 이렇게만 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대로 세팅을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 예약 스케줄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설명을 읽어볼게요. 에이전트 스스로가 예약 작업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뭐 이렇다네요. 네, 그럼 예약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지금 GOG CLI가 지금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 GOG CLI라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제 메일에 지금 액세스를 한 거예요. 만약에 요 예약 기능을 이제 쓰고 싶다. 그러면 매일 아침 7시에 오늘 이제 스케줄 브리핑 해줘. 구글 캘린더로 떠보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막 얘가 지가 스스로 예약을 만들어서 붙일 거거든요. 일정 브리핑 보내주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새로 고침을 한번 해야지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쓰시거나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이제 커맨드 R, 컨트롤 R 누르면 새로 고침인데 이걸 누르면 이제 예약이 스스로한테 붙어 있죠. 네, 프롬프트도 입력을 해가지고 매일 아침 저에게 연락을 하도록 예약을 만들어 스스로 붙였습니다. 이제 내일 7시가 되면은 얘가 스스로 저한테 연락을 주게 되겠죠. 예약 스케줄 관리 기능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유저가 뭔가 원해서 예약을 해달라고 했을 때 지가 스스로 요 예약을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시간 인지 기능은 뭐냐면은 LLM은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얘한테 어떤 말을 걸고 제가 다음날 와갖고 말을 걸었다고 해도 얘는 그저 그냥 다음 메시지일 뿐이에요. 얘한테 어떤 시간에 대한 맥락을 알게 해주고 싶으면은 보낼 때마다 시간을 찍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인지를 누르면은 얘한테 내가 언제 보냈는지 그 시간이 같이 찍혀서 나가요. 그리고 이 스마트 스텝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똑똑한 모델은 알아서 이제 스텝을 설정을 해갖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작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유튜브 영상을 20개를 다운받아 갖고 한 개씩 어떤 방식으로 편집을 해 갖고 나한테 한 개씩 보내라 라는 것은 사실 말이 그렇지 공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일들을 쪼개서 할 수 있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이 일을 이제 하게 해라 라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LLM이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과도하게 친절해요. 얘네들이 사람이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LLM 개론 같은 영상도 좀 올려서 보여드릴 건데 얘네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트라우마가 뭐냐면은 트라우마는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아니면은 하면서 겪었던 어떤 안 좋은 경험, 그래서 뭐 PTSD 온다 그러죠. 그런 상황에 좀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아요. 얘네들도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걸 하는데 그 얘한테 어떤 힌트를 하나 주고 대답을 하라 그래요. 대답을 했는데 이제 그게 맞으면은 이제 상을 주는데 이게 틀리면은 이제 계속 패요. 네, 팹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계속해서 맞는 말을 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거짓말도 하고 뭐 안 했는데 했다고도 하고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요청을 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걸 요청할 필요가 없게 원문 파일을 삭제를 해버린다든지 막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과도하게 친절해요. 어떻게 해서든 맞는 답을 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얘가 이 다음 스텝이 이제 일이 끝날 때까지 해 라고 계속 이렇게 시켰을 때 사실 디테일도 한번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얘네들도 한번 그렇게 제기할 수 있게 무언가를 설정을 해주면은 멈추지를 않거든요. 디테일은 끝이 없듯이 얘네들도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 스마트 스텝에 요 최대 단계수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복잡한 일이더라도 이 스텝에서 벗어나서 설계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많이 쓰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복잡도가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클로드 코드나 오픈 코드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하시기를 좀 권장합니다. 네, 이래서 이제 빌트인 스킬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빌트인 스킬에 없는 스킬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 스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왕 유태양